예, 뉴스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진보 정당들의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진보 정당 후보들이 너무 좀 소외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이런 순서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자로 정의당의 서울시장 후보 김종민 후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예, 바쁘시죠? 유세. 네, 예. 바쁩니다. 네. 예,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이제 오전 유세하고요. 예. 또 인사드리고 나서 여기 왔다가 오후에 계속 지역 순회입니다. 주로 저쪽 구로 디지털 단지 쪽 노동자들 만나뵙는 일정으로 주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예, 바쁜 유세 일정 속에서도 뭐 스튜디오까지 뭐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요. 먼저 청취자들께 출마의 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정의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출마하게 된 거는 촛불혁명 끝났고 대선 끝나고 첫 번째 전국 동시 선거거든요. 근데 촛불혁명 때 시민들이 생각해 보면 나라도 구하고 나라도 바꿔주셨는데 시민들의 삶은 계속 뒷전으로 이렇게 밀어두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우리 시민들 너무 착하셔서. 그런데 이걸 바꿔야 된다. 또 그런 게 진짜 촛불의 어떤 정신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서울에도 여전히 이렇게 수십 년간 시민들의 삶을 괴롭혀왔던 아주 성역 같고 기득권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예. 이런 거를 지금 나와 있는 3명의 후보는 좀 올드하다고 할까? 좀 아주 그런 성역에 가로막혀 있는 영역이 많다. 박원순 후보까지도.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이번 과정에 해서 뭔가 또 다른 서울도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상상력 있게 제공하고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됐고 예. 특별하게는 사실은 촛불혁명 이후에 적폐 정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좀 이번 선거에서 사라지는 선거를 만들려면 자유한국당 2등이 지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지금 많잖아요. 근데 예, 정의당이 그 자리를 빨리 차고 들어가야 예. 제1야당이 돼야 된다. 이런 좀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나왔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서는 김종민 후보한테 좀 묻고 싶은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국민 라디오 라이브 팟빵에 있는 여기에 뭐 댓글 남겨주셔도 뭐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치를 하시면서 정의당에 소속하면서 서울과 관련된 뭐 책임 맡고 뭐 그러셨었죠. 네네. 서울하고의 인연이라고 할까? 네.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3명의 다른 후보님들은 서울 출신이 아실걸요? 제가 서울 유일한 예. 서울 태생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데 농담처럼 말씀드린 건데 예. 제가 한 10년 정도 진보정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중간에 공백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님들은 주로 중앙정치무대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저는 서울의 민생 현장 그대로를 계속 이제 다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정치인으로서는 좀 신인에 가깝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뭐 서울 지역 내 여러 시민사회단체 또 민생 여러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주로 지인들이 다 세입자, 뭐 비정규직, 알바 노동자, 뭐 성소자,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저희 지인이고 또 가깝고 그래서 이쪽에선 좀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 예. 정치적으로는 좀 이제 시민들한테 선보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별명이 있거든요. 예, 어떤 거예요? 이게 민생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근데 예? 민생 내비게이션. 민생 내비게이션. 제가요. 예. 네. 제가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 현장이 어딘가 이러면 제가 딱딱딱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걸 하면 바로바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잘 말씀 못 드릴 텐데 예. 제 역사를 혹시나 더 검색해 보시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기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 과정에도 제가 7일간 단식하자마자 예. 수년간 농성해왔던 게 해결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예. 많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저변에서는 이렇게 많이 알려진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명이 내비게이션이면 서울 시민들이 김 후보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예? 뭐 너무 좋겠죠. 네. 예. 그리고 갑질 없는 서울 공약으로 내세우셨던데 갑질 없는 서울 이거 어떻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게요.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뭔가 기득권 성역 같은 게 너무 많거든요. 서울에도.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입자분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이사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유럽 도시에는 이게 비상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세입자가 이사 갈 수 있는 선택 권한이 있는데 서울만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직 청년 알바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왜 도대체 최저임금이 깎여야 하는지, 예. 여성들은 왜 도대체 끝까지 지금의 이 순간까지도 몰카 성폭력이라는데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예. 봤을 때는 저는 적어도 가장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박원순 후보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때 건들고 있지 못하시다. 예. 이제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컵 던지고 말이죠. 그런 땅콩 회항하고 이런 것만 갑질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반을 괴롭히는 이런 것들을 없애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대부분이 상상하지 못하고 건들지 못했던 영역을 주로 건드려요. 예를 들면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예. 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을 절대 만들 수 없다는 프리랜서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한다거나, 예. 신곡수중보 같은 거를 한강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철거해야만 한강에 재자연화가 일어난다, 이런 주장을 한다거나, 성소유자들의 가족관계를 인정하는 동반자 인증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소유자의 가족의 관계를 인정해라고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예. 좀 중요하다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후보들 평가도 궁금한데요. 뭐 후보들이 많지만은 일단 이제 현직이셨으니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평가 좀 듣고 싶네요. 사실 박 시장 시절에 사실 7년을 돌아보면 이명박 오세훈 시장이 망쳐놨던 서울시정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정상화시킨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건 뭐 120점 뭐 박수를 엄청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서울 시민들의 삶의 변화의 측면에서는 좀 부족함이 많이 있다 생각하고, 특히나 박원순 시장 시절의 후보의 전진 기여도 있고 중립 기여도 있지만 예. 그 후진 기여도 넣으신 게 있거든요. 예를 예. 들면 서울 인권원장 폐지라든가, 예를 들면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뒷걸음질 쳐오신 게 많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받을 사항이 있고, 서울 시민의 삶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의당이 민주당하고 좀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정의당 찍을 바에야 그냥 아예 그냥 화끈하게 민주당 찍어서 그냥 문재인 정부 밀어주는 게 더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요즘에 유세하면서 많이 드리거든요. 대통령의 평화를 지킬 거다. 민생은 정의당이 지킬 수밖에 없다.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최저임금 계약안을 통과시켰고, 예. 정말 그 잘못했던 부정부패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데 일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민주당은 거꾸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혹시 그것만 믿고 이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생을 후퇴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정의당은 한 번도 잘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막 몰아붙이지 잘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의당이 지켜나갈 것이다, 이런 예. 거를 시민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울에서 정당 득표율 목표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저희는 적어도 예전 민주노동당 시절, 진보정당이 가장 많이 얻었던 13% 시절을 확실하게 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네. 흐름은 확실하게 생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제주에서 호남을 넘어서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 지지 흐름이 자유한국당을 제끼고 확실하게 제1야당이 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확실한 목표를 갖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뭐 워낙 뭐 짧아가지고 뭐 듣고 싶은 말씀은 더 있고 이제 그런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한 30초짜리 인사만 네. 해주시죠. 예.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뭐 TV 토론이 좀 적고 시민들의 삶과 관련돼서는 좀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정책 대결이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뭐 단일화 논쟁만 있고 이런 정도 상황이 됐습니다. 정의당이 갖고 있는 정책을 좀 꼼꼼히 많이 진짜 살펴주시고요. 특히 지역에 우리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많이는 없지만 뛰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 후보들에게 응원해주고 지지해달라. 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당에서는 몰표를 통해서 행사해달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놀부심보가 있으시거든요. 정의당은 그런 놀부심보 아닙니다. 전략적인 분산 투자를 해주십사. 전체적인 7표 중에서 3표 또는 4표만 행사해 주시면 정의당이 제1야당이 돼서
자유한국당이 2등 되는, 그래서 잔류하고 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박물관에 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정의당에 대한 전략적 분산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생 내비게이션에서 투표 내비게이션으로까지 가신 것 같네요. 예, 김종민 후보 앞으로 뭐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예, 진보정당 서울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중당의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예, 김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이제 가능하시면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시려고 그랬는데 네. 오늘 또 유세 일정이 뭐 분주하시죠? 네, 네. 예, 오늘은 주로 어떻게 계획 잡혀 계세요? 아, 네, 오늘은 지금 강남역 일대에서 예, 시민분들 만나고 있고요. 예, 이후에는 이 근처에 있는 이제 백화점에 있는 서비스 노동자들 만날 계획이 있고, 예, 저희 비례 후보들이랑 토크쇼도 있고 다양한 일정이 있습니다. 예. 네. 먼저 국민 라디오 청취자들께 왜 출마했는지, 왜 난지 출마의 변 간단히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이자 3살짜리 아이 엄마인 민중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보고 의외의 인물이라는 말들도 많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서울대, 연고대 등 학벌 좋고 고위 관료, 기업인, 변호사 출신 등 몇 안 되는 소수 특권층이 정치를 해왔고, 그래서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예, 정치를 잘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맡겨둔 결과에 저항했던 국민들이 스스로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권좌에서 내렸는데요. 예, 여전히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은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직접 정치를 통해서만이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정치는 기성 거대 정당의 대리 정치로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삶과 닮아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직접 정치, 민중당 김진숙의 서울시장 출마는 새로운 정치를 향한 예.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진숙 후보께서는 노동자 출신이죠. 네네. 예, 노동자일 때 바라봤던 정치, 그리고 지금 선거에 뛰어들어서 보는 정치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나요? 네. 우선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 유일한 노동자 후보이기도 합니다. 정치가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결정짓는데요. 사회적 약자일수록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정치의 힘도 절실하고 또 정치로 인해서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최근 최저임금법 개혁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틀을 깨고 국회의원 몇몇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법으로 삭감시키는 것을 보면서 예, 더욱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수 세력이나 기득권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대다수 노동자들의 임금 그리고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인식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선거에 진보 정당이 이제 한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조금 전에는 정의당 이제 김종민 후보와 또 얘기 나누기도 했는데요. 네. 당장 정의당하고 민중당은 뭐 어떻게 다른가요? 네. 좀 고민하는 진보 성향 유권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면은. 네, 민중당은 그 촛불혁명 이후에 창당한 7개월 된 진보 정당입니다. 민중당은 창당할 때 자주통일정당,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 청년의 정당, 그리고 노동자 직접정치 정당, 이렇게 세 가지가 민중당의 창당 정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무엇보다 민중당은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진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당의 조직적, 정치적 중심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고자 하는 점입니다. 당을 만든 동력 자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또 당원의 60%가 넘는 유일한 노동자 정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요. 예. 촛불혁명 이후에 직접 정치 방식을 만들어낸 것이 진보 정치의 중심 과제라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당은 다른 진보 정당과 다르게 유명한 정치인을 앞세우기보다는 예. 청년, 여성, 노동자들의 정치 도전 그 자체를 눈부시게 앞세우는 정당이라는 점입니다. 예. 정치의 주체를 바꿔나간다. 뭐 그런 네. 말씀이네요. 네네. 예.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면은 이것만은 바꾸겠다.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저의 주요 공약으로는 비정규직 없는 서울, 노조하기 좋은 서울을 들었는데요. 비정규직이 당장 없어지지 않더라도 노조하기는 정말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예. 노조 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서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실무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등 노조 건설이 어려운 영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최근 미투를 포함해 가불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영향력이 훨씬 더 커져야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를 직접 고발하셨죠? 네네. 이게 선거 때니까는 뭐 좀 선거용 전략 아니었냐, 뭐 그렇게 받아들일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조현민 전무 직접 고발하신 이유는 뭐 어떤 거였습니까? 네. 민중당은 저항하고 행동하는 정치로 재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당시에 이 문제가 재벌가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겠다 하는 위기의식도 들어서 서둘러서 고발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회적 공분이 워낙 크고 다른 갑질 사례도 나오다 보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재벌 문제나 기득권을 건드리는 문제에서만큼은 현 정부가 지나치게 조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리고 노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아까도 뭐 잠깐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 위해 가지고 서울시장이 된다면은 어떤 네. 정책이 가능할까요? 네. 노조 지원과를 만들고 노조 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서 체계적인 상담 지원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직장갑질 119 신고센터를 두어서 을들의 피해로부터 정치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가 선도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조기에 실현하고 민간 영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가능한 공적 영역을 확장해 나갈 건데요. 예를 들어 주택관리공단 설립을 통해서 청소 경비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로는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 상인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통해서 갑질의 횡포에 저항할 수 있는 을들의 연대를 서울시가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 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청취자들께 이렇게 하겠다 인사말 그냥 솔직한 어떤 얘기도 좋습니까? 1분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특히 결과가 예상되는 재미없는 선거라고들 합니다. 1등, 2등, 3등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진보정당, 민중당의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꼭 지켜봐 주십시오. 민중당의 득표는 한국 사회가 촛불혁명 이후에 어느 만큼 더 나아갈 수 있는지 가능성을 말해줄 것입니다. 또한 촛불 민심을 배반하지 않고 현 정부의 사회 대개혁이 중단 없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민중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견제와 추동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민중당의 직접 정치 도전이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예. 미래를 바꾸는 투자, 기호 6번 민중당의 지지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쪼록 뭐 좋은 성과 기대하겠고요. 예, 오늘 유세 일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 김진숙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진보정당 서울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이제 마지막 주자 만나보겠습니다. 녹색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신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 후보님 요즘 많이 유명해지셨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니, 네, 당연히. 예, 이게 요새 유세 덕보 다니면은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죠. 예, 유세 다니면 달라진 거 좀 못 느끼세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특히나 그 지지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유세 현장에 뭐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예, 예. 먼저 다른 얘기 전에 이번에 출마의 변 청취자들께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신지혜고요. 서울의 그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외치고자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들은 평등의 기적이 아니라 그 한강의 기적을 중심에 두고 예, 개발과 그다음에 성장의 패러다임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네, 저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불평등과 차별들이 야기되어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우리가 평등의 기적을 만들어 가야 한다.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정치로 한 발자국 전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신 후보님 선거 포스터 뭐 여러 가지 얘기거리를 낳고 있어요. 네. 뭐 시건방 사진이다 뭐 그런 화제가 또 되기도 하고 그런 유행을 낳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가 하면 포스터 훼손 사건도 뭐 있었잖아요.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포스터를 둘러싼 논란들 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저는 논란을 예상하지를 못했는데요. 그 포스터를 찍을 때 그냥 뭐 내가 일 잘할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서울시장 후보다라고 당당한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했어요. 예. 몇몇 분들은 여성이나 아니면 좀 청년이 그런 시선을 보내는 것에 아직 좀 낯설어 하시는 것 같고요. 동등한 위치에서 정면을 좀 응시하고 당당한 시선을 보냈을 것뿐인데 시건방지다는 평을 들은 것에 대해서 예. 아직 여성 혹은 청년의 위치가 한국 사회에서 이렇구나, 지위가 이렇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후 저희 해외에 있는 뭐 독일 녹색당이나 미국 녹색당 당원분들께서 그 나라의 여성 후보들 포스터를 보내주셨는데 저희랑 별반 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예. 네, 이제는 여성들의 그 사회적 인식 그다음에 위치에 대한 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제가 그 변화에 포문을 연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좀 느끼셨을 법해요. 하나는 여성 정치에 대한 혐오가 뭐 여전히 있구나. 또 이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 같은 거 그런 거 이번에 좀 느끼셨을 법한데 그에 관한 뭐 대안 같은 거, 정책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여성 혐오 혹은 성 불평등, 성폭력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협의나 대안이나 뭐 이런 지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결과적으로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사상인데 예. 그 반대는 성차별이잖아요. 예. 우리 사회를 사실 성차별하게 더 만들어야 한다는 건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계속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인권의 문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 한국 사회에 성평등한 사회로, 페미니즘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는 갈등을 피하기 위한 그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갈등을 건강하게 잘 불러일으키고 그 안에서 그걸 미봉책으로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조금 더 소수자와 조금 더 약자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나서는 것이 전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성들의 뭐 권리나 아니면은 뭐 성평등 관련해서 계속 한국은 미온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상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성평등 정책과 그다음에 뭐 성폭력 뭐 대응 체계 같은 것들을 서울 시내에서 구축하는 것들을 이번에 정책으로 내걸었습니다. 예. 그런데 녹색당 하면 사실 이제 환경을 떠올렸었는데 이번에 신 후보님 경우는 이제 페미니스트 후보를 이제 표방을 하다 보니까 이 녹색당의 공약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페미니스트 후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것 같은데 녹색당 공약은 다른 진보 정당들하고 다른 게 이번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근데 녹색당 하면 보통 그 환경정당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예.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녹색당은 뭐 개발이랑 성장주의에 반대해서 우리 사회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을 해왔고요. 예. 뭐 기본소득이나 성평등 정책이나 에너지 전환이나 뭐 정치 개혁이나 한국 사회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낼 수 있는 다양한 각도의 정책들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예. 네, 저희는 그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 전환이 돼야 한다. 예. 그리고 이제 근원적인 문제를 바꿀 때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드리고 있고, 다른 진보 정당이랑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녹색당은 전 세계 100여 개의 녹색당과 연대하고 있는 정당이에요. 예. 글로벌한 정당이고, 그다음에 여성 당원 비율이 60% 이상이고, 뭐 그리고 여성 과반 대표제 같은 것을 실시해서 실제로 운영위원장이나 대표가 뭐 뽑힐 때 여성이 반드시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당내 민주주의의 제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시스템화 시켜놓은 것들이 많고요. 예. 그래서 보통 정당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의회 정치를 하고 있는 그 공당임에도 불구하고 당내 민주주의는 잘 실현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 녹색당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제로 당내에서 구현하고 실천하고자 하는데 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녹색당이 페미니즘 정당은 아니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 치르면서 녹색당을 페미니즘 정당으로 좀 생각하게 되는 분들도 좀 생겨나는 것 같아서요. 네, 녹색당은 페미니즘 정당 맞습니다. 아, 맞아요? 녹색당의 6개의 헌장 중에, 그러니까 예. 전 세계 녹색당들과 함께 공동으로 갖고 있는 헌장 중에 그 성평등 페미니즘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당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받아서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자연스럽게 리더로 키워지고 여성도 정치를 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다라는 걸 당 내에서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에 여성 후보자 비율이 전체 중 78%를 차지해요. 예. 네, 이게 공천을 줘서 여성에게 뭐 할당을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여성 스스로가 리더가 될 수 있고 앞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것이 문화적으로도 뭐 제도적으로도 잘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페미니스트 후보를 표방을 한 게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 차원의 입장으로 봐도 되는 거네요. 네, 당 차원에서도 페미니즘을 지향합니다. 예. 아, 그건 제가 오늘 뭐 새로 알게 된 내용입니다. 네. 예. 녹색당이 다른 진보 정당들 뭐 정의당도 있고 민중당도 있고 뭐 앞에서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여러 개 있는데 녹색당은 뭐가 다른 겁니까? 저는 그 녹색당이라고 하는 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네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하고 그걸 지구적으로도 정치를 하자라는 이 모토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녹색당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뭐 총회 같은 것들을 뭐 5년에 한 번씩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각 지역별, 그러니까 뭐 그 미주 녹색당 혹은 뭐 아시아 태평양 녹색당, 뭐 아프리카 녹색당 다 이렇게 또 지역별로도 구분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전 지구적 정책에서부터 동네에서의 정치까지 모두 다 해나가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뭐 녹색당이 뭐 특히 다른 것은 저희가 뭐 평등문화 약속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면서 예. 당 내에서 그 행사에서 이 페미니즘적 가치, 성평등한 가치들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서울 어떤 건지 한 뭐 1분 정도로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서울을 이끌어왔던 거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성장과 개발을 위해서 누군가를 착취하고 배제하는 구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8년이고 새로운 세기로 넘어왔고 정권도 바뀌었고 한반도 평화체계도 구축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에는 성장만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다라는 다른 정치 구조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중요하게 얘기한 것도 평등의 기적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사회 구성원 누구나 평등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싶고요. 예. 저는 한국 사회와 정치가 이제 소수자들을 대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2018년은 미투 운동이랑 불법 촬영 근절 운동들이 많았는데 여성의 목소리들을 정치에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들을 주체로 만들어내는 것, 우리 사회의 동등한 시민 구성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때문에 저도 이번 지방선거에 페미니스트 서울시장님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소수자든 학벌이나 외모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평등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일 모레가 이제 투표일이니까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녹색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